훈구파와 살인파, 그리고 조선 정치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 조선 사회는 훈구파와 살인파라는 두 정치 세력의 갈등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조와 훈구파의 등장.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은 조선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때 세조를 도와 권력을 잡은 이들이 바로 훈구파입니다. 훈구란 원래 오랜 공신이라는 뜻이었지만 역사에서는 주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협력해 정치적 실권을 잡은 집권 세력을 일컫는 용어로 쓰입니다. 훈구파는 대개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 총신 임금의 총애를 받은 신하, 어용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숙주, 서거정, 이극돈 등이 있었고 이들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자, 능숙한 문필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 기록을 남기는 관찬 사업에도 깊이 참여했죠. 성종 때 살인파가 중앙 정치에 진출하면서 훈구파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 시절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같은 사화를 통해 다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중종 반정과 명종 시기 을사사화에 이르기까지 훈구파는 정치의 중심에서 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선조 이후 전국은 살인파 중심으로 바뀌며 훈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훈구파는 정치를 넘어 경제권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서해안 간척사업, 토지 매입, 대외 무역, 곡물의 박납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이러한 경제력은 그들의 권력을 더 공고히 했습니다. 훈구와 살인의 충돌, 무오사화와 조이제문의 비극.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 싸움을 넘어 사상과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무오사화입니다. 훈구의 대표 이극도는 세조의 정통성을 굳게 믿었고 살인의 김일소는 그 찬탈을 부정했습니다. 김일소는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을 실록초에 실었는데 이는 세조의 찬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에 연산군과 훈구파는 살인파를 대역죄로 몰았고 심지어 이미 죽은 김종직의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했습니다. 살아있는 인물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등은 능지처참을 당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살인의 화라는 뜻에서 사화로 불리지만 역사에서는 기록을 맡은 사관들이 참화를 입었다 하여 사화 역사적 화로도 불립니다. 정조시대의 시파와 벽파 탕평책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 조선 후기 정조 시기에도 전국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파와 벽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 출발점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는 대리청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지만 결국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음을 두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본 세력이 시파, 당연한 죽음으로 본 쪽이 벽파였습니다. 시파는 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 일부가 합류한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들을 중용하며 개혁과 탕평 정치를 추진했습니다. 반면 벽파는 노론의 보수 세력, 특히 정순왕후의 외척 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벽파가 권력을 장악했고 시파를 대거 숙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순왕후가 물러나고 순조의 외척인 김조순이 세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벽파도 점차 몰락하게 됩니다. 김조순은 다시 시파를 중용했고 이로써 시파는 재등장하게 됩니다. 살인파의 뿌리와 성장. 살인파의 뿌리는 고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초는 길제의 제자 김숙자 그리고 그의 아들 김종직이었습니다. 김종직의 문화에서는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이 성종 시기 중앙정계에 진출하며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림은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성리학자들이었고 기존의 훈구 세력과는 학문적 성향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 등용되어 여론 형성과 정계 감시에 힘썼습니다. 초기에는 훈구의 탄압으로 4차례 사화를 겪으며 고난을 겪었지만 향약과 서원을 통해 지방에서 학문과 사회적 기반을 다져갔고 결국 선조 시기 이후 정치의 주류가 됩니다. 이들은 다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며 조선 중기의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사림의 경제적 기반과 농촌 개혁. 살인파는 대농장을 소유한 훈구와 달리 지방의 중소지주층 출신이었습니다. 생업과 학문을 병행하며 살아갔기에 경제적 기반은 약했지만 16세기 들어 농업기술의 발전과 장시시장의 확대, 목화약초 재배의 확산으로 점차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내기법과 이모작의 전국적 확산은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림은 농민과 공존하는 이상적인 농촌 사회를 꿈꾸며 향약을 보급하고 유향소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항맥으로 본 사림의 계보. 사림의 정신적 계보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백이정, 안양, 이재현, 이색,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 이렇게 이어지는 항맥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조선 유학의 뼈대를 이루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사림은 이념과 실천의 학자들이었고 조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의 정치사는 단순히 권력의 다툼이 아니라 사상과 삶의 방식, 사회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의 역사였습니다. 훈구와 사림, 시파와 벽파는 시대가 요구한 가치와 체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돌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와 문화는 복잡하게 그러나 꾸준히 변화해 갔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